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에 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에 관한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3천 전망이 나와요. 이 이유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아마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기 대선을 정말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사전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질소도 당연히 금리 인하도 또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대선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코스피는 3천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따라 붙었던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더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도 긍정적으로 시장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던 종목들만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졌는데 물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수출주들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수출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계속 봐야겠지만 내수 안에서 내수가 살아나야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시장에 대한 기대심을 좀 더 갖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3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크게 보면 5천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공약이었죠. 이게 꼭 지켜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5천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3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수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이 훨씬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까지 저희가 시장에서 나올 만한 굵직한 또 뉴스들을 좀 소화했습니다. 금통위랑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이제 다음 주죠. 새 정부 출범이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자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대선을 계기로 한 증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일시적인 또 반등과 일시적인 과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실효성도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과열 구간에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투자 전략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쭉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정부 정책 관련돼서 움직였던 쪽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업황에 대한 눌림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테마를 타고 갔었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은 육아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업황이 아닌 지금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항상 대선이 나왔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쪽은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억눌려 있었던 업황, 예를 들어서 건설 그리고 철강 쪽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한 반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부동산 경기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공급과 수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제는 지금 꽤 잘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는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을 지지하는 쪽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물 경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1%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수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고 그 안에서 결국 업황 반등이 나왔을 때 가야 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최근에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쪽 말고 업황 자체가 살아났을 때 정말 실적에 반영이 돼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쪽은 저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조기 대선을 몇 번 겪었었을 때 증시가 상승했던 그런 동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너무 시장이 과열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하락의 시그널들 나오면 짚어드리니까 우리 쇼쇼쇼랑 함께 시장 흐름들 같이 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한 공약들 나온 것 중에서 배당 소득에 관한 분리과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배당 소득이 지금 종합과세이니까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다들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때 이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은 소득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걸 이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배당주 관심 많으신데 이 부분도 짚어보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배당주에 관한 기업들의 주가적인 매력들도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수급에도 여러 가지 수급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데 아마 단단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건 치고 빠지는 수급이 아니라 단단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기업의 배당 확대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진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융소득에 있어서도 분산 목적 투자 전략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은 배당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ETF 상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배당 소득으로만 한 달에도 꽤 많은 금액을 이렇게 수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섣부르게 미리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순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좀 표면적으로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위험하실 수 있고요. 배당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 등 기본 체력이 갖고 있는 종목인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또 시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굉장히 증권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의 강세가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기조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 KB금융은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며칠 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실 때 시세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대표님? 오늘 증권주가 상당히 좀 상승이 강한데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증권주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럼 사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거는 거래 대금의 증가이다 보니 그 안에서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해서 증가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권주 안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 자체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복이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예전만큼 매력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손들의 자금 또한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증권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성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배당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즘에 뭐 M&A도 많아질 거고 IPO도 많아질 거고 배당도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받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금융주들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또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대 뭐 마진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증권주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목도가 올라가는 건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에 어느 당이 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쪽 관련돼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마련이 될 것이고 실적 깡패잖아요. 금융주들은 실적 깡패에다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증권주가 갔다 은행주가 갔다가 이렇게 좀 상승세를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시세 흐름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물론 증권주들 안에서 오늘 키움증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너무나도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 물론 중간중간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큰 틀과 큰 기조 자체는 변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추격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무조건 증권주는 재미없다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관심 영역에는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